Hi everyone. 안녕하세요. Welcome to my session. 제 세션에 first 오신 of all, 여러분 환영합니다. very grateful to be in South 먼저 Korea. 한국에 오게 되어서 my 진심으로 third time 감사드립니다. in 한국에 온 지 Seoul. 벌써 세 번째고 I've 서울에 been 온 지 here 세 every 번째인데요. 7 years. 7년마다 한 번씩 온 것 So, 같아요. I'm glad that I'm here. 이렇게 I'm 함께하게 supposed to be a 되어서 speaker 진심으로 here 기쁘게 back in 생각합니다. 2019. 2019년도에도 원래 And 연사가 2020, but 연사로 COVID struck, 예정이 so 되었는데 I finally made it here 코로나19가 for 닥쳤죠. WKF. So I'm 그래서 excited. 세계 지식 포럼과 함께 연계되는 이 So let me 행사에서 share a little bit 연사가 about 되어서 myself.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I'm Michael Riadi. 먼저 저에 대해 I'm 소개를 Indonesian.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리아디이고요. And, 인도네시아 I 사람입니다. grew up in Indonesia, Singapore, 저는 and 인도네시아, Los Angeles. 싱가포르 그리고 LA에서 And 자라났습니다. I moved around my whole life. 또 I've 일생 동안 experienced 전 in the 세계를 West and East part 다녔습니다. of the world. 전 세계의 And, 이 today I live in Los 동양 그리고 Angeles 서양에서도 and, 거주를 했고요. Bali, 지금은 Indonesia. LA So I go 그리고 back 발리, between two 인도네시아를 places. 왔다 갔다 하면서 거주를 I 하고 went to 있습니다. UCLA in the US for my grad school. UCLA를 나왔고요. And, I came back in 2004. 2004년도에 돌아와서 리폼알스라는 인도네시아의 가족 기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한 14년 정도 동안 커리어 초반에는 이 쇼핑몰을 구축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시작을 하신 기업이었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다음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한번 창업해보자라는 여정을 시작을 했고요. 저희 가족들처럼 기업을 창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꽤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매번 쉽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선형적으로 간 게 아니라 부침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제 여정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고민했던 것들 그리고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부동산 업계에서 개발을 하고요. 디벨로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걸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냥 타이밍이 다 중요합니다. 싸게 사고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조금 더 지속적이고 또 안정적이고 또 반복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에서는 과연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인도네시아가 커피로 유명하더라고요. 사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세계 4대 커피 생산국입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수마트라 커피, 자바 커피, 발리 커피 이런 걸 다 아신다라는 점에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작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16살 때부터 커피를 먹기 시작했고 커피를 좋아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도네시아를 전 세계에 알려봐야겠다. 인도네시아 커피아를 알려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스코틀랜드에 갔을 때 스코틀랜드를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위스키 증류소들을 갔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정말 다양한 섬, 즉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커피를 재배하는 총 17,000개 섬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리를 알려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료 회사를 창립을 했고요. 네, PPT를 잠깐 보시죠.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 슬라이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도 XYZ라는 브랜드를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이라기보다는 2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요. 2015년도에 레거시 브랜드 하에서 커피 브랜드를 시작을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새로운 브랜드를 마련을 해야 했는데 이 브랜드가 다시 성공을 했습니다. LA에서 브랜드를 시작을 했고요. 인도 XYZ라고 불리는데 결국 이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브랜드이고요. 야심차고 뒤지지 않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빌더들, 혁신가들을 위한 브랜드이고요.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만드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불을 지펴드리는 브랜드입니다. 이것은 결국 저를 정의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일어나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창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창업가로서 좀 가족들의 이 정의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커피가 늘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글로벌 넘버원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코카콜라라거나 나이키라거나 이런 넘버원 브랜드들은 모두 미국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도 인도네시아에서 시작을 해서 글로벌 넘버원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확장된 브랜드가 많이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를 전 세계에 홍보하고자 했습니다. 음료를 통해서 말이죠. 미국에서 최근에 진행했던 이벤트의 사진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런칭을 했고요.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CNN이라거나 매브넷이라거나 야후라거나 혹은 인도네시아 관광청 역시도 저희를 홍보 자료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스놉독은 공동 창업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내용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제품들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주로 음료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맛있는 콜드 그리고 이 블랙커피 또 커피 마티니 등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커피를 생각을 해보시면 많은 사람들은 커피라는 것이 정말 진지한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복을 입고 진행을 해야 하는 브랜드라고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색깔도 그냥 갈색 정도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브랜드를 조금 바꾸고자 했습니다. 노란색 브랜드를 만들어서 에너지 드링크처럼 만들고자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레드불처럼 아예 업계를 한번 새롭게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브랜드를 홍보를 했고요. 뮤직씬에 갔습니다. 파티에 가져가기도 했고요. 가서 런칭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원하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커피를 원하는데 저희는 이런 세그먼트를 위해서 제품을 만들었고요. 후에 서방리에 팔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저희가 런칭을 했고 다양한 이 국내 리테일 시장에서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어완도 대표적인 예이고요. 또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리조트 월드 카지노 등등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힐튼 호텔 등등에서 또 펜트리 호텔 등등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꽤 시작을 잘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커피는 상당히 큰 규모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서 커피로 넘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있어왔던 시장인데 저는 이 시장에서도 블루오션을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조금 더 재밌게 만들어보자라는 생각 때문에 시작을 한 것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가 조금 지루하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미디어 채널들의 예시인데요. 저희 커피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미디어 채널입니다. 저희는 총 2가지에 집중을 합니다. 먼저 서핑에 집중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음악에 집중을 합니다. 많은 서퍼들이 커피를 마시죠. 또 서퍼가 혹은 서핑이 인도네시아에서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공략하기도 했고요. 또 음악도 집중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밤낮이건 음악을 즐길 때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2가지에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러 캠페인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여기 오른쪽 부분의 경우에는 브라질 캠페인 비디오이고요. 올해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 XYZ 브랜드는 뭘까요? 저희는 다른 사람과 다르기를 바라고 또 자신감을 가지길 바라고 또 드러내기를 바라고 위험을 감수하기를 바라고 주인의식을 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의 제품군인데요. 로스앤젤레스 리테일 스토어에 있는 저희 제품입니다. 정말 유명한 브랜드 사이에 있죠. 그리고 이것만 보더라도 저희가 딱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에스프레소 마티니 알코올 라인도 나와 있습니다. 노란색만 보더라도 바로 눈에 띄죠. 저희가 처음 디자인을 했을 때 브랜딩 에이전시가 총 15개 정도의 디자인을 제공해 주셨는데 제가 노란색을 보자마자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따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옳았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코카콜라는 빨간색이고 스프라이트는 노란색이기 때문에 저희는 인도네시아로서 노란색으로 가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저희 제품 몇 개 보여드리자면 저희 이제 알코올 기반이랑 CBD 기반 음료들이 이렇게 있고요. 최근에 클래식 콜드브루도 론칭을 했습니다. 에스프레소 마티니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라떼라든지 데킬라 콜드브루라든지 CBD 베이스의 음료들도 이제 또 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슬라이드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오가닉 하고 이제 수출 저희는 가격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단위당 한 5, 6달러 정도로 해서 좀 프리미엄으로 론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커피들은 가격 단위가 단가가 한 4달러에서 5달러 정도 되고요. 저희는 LA의 카지노 호텔 그리고 여러 군데에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중위층에도 계속해서 납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도네시아의 서퍼들이 커피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저희 이제 리테일 스토어 컨셉의 숍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투자자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리포라든지 오유이라든지 리소트 워터라든지 이렇게 인도네시아의 그 키 투자자들이 저희에게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음료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저희 다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프레젠테이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정말로 무엇을 빌드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빌딩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의 버티컬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버티컬별로 다른 브랜드를 론칭을 하는데요. 저는 하나의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다른 버티컬에 적용을 하고 싶었습니다. 버진 그룹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버진 레코드라든지 버진 에어라인이라든지 버진 호텔, 버진 뮤직 같은 여러 가지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비슷한 곳들도 많고 저희 인도에서는 이제 인도라는 그 브랜드 네임을 기반으로 그 생태계, 라이프스타일 생태계를 구축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배경이 부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6년, 7년 동안 부동산 부분은 이제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쇼핑몰을 만들고 이제 저희 가족들이랑 같이 뭐 부동산 LA에서 뭐 부동산 같은 것을 했었지만 이제 시장이 크게 커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기다리는 단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부동산에 약간 흥미를 놓고 조금 더 커피와 음료 쪽으로 제가 관심을 돌리게 된 건데요. 코로나 동안 저는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발리에 돌아가서 코로나 기간 내내 거의 가족들과 함께 발리에서 보냈는데요. 저희는 매일같이 서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타이밍도 좋고 좋은 기회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서핑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부지를 지금 판매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누군가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앞에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서핑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부지를 팔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기회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사람들이 이제 인도네시아에 많이 오가니까 셀러들이 있었던데 제가 마침 또 그곳에 있어서 다시 부동산에 조금 더 흥미를 가지게 되는 그 기회가 되었고 그러면서 조금 부동산을 몇 개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 은퇴 플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또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은퇴할 필요는 없지 않나. 내가 계속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인도 XYZ 호텔이 될 수 있겠다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를 하나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호텔이나 글램핑, 비치클럽과 관련된 비즈니스입니다. 이게 저희 서핑하는 모습 중에 하나고요. 저희 접객역에 관련해서 저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세상의 가장 멋진 서핑을 위해서 부동산과 브랜드 매니지먼트를 관리하는 회사가 된다입니다. 호텔이라고 하면 포시즌즈라든지 힐튼이라든지 하는 5성급 호텔들을 세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4성급, 3성급 이렇게 호텔들이 나누어지게 되죠. 그런데 호텔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로 보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스키 리조트, 스키 호텔 같은 것을 가기로 하고 골프 코스가 있는 것을 포커스로 해서 골프 호텔을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런 비슷한 호텔 분야에서 그런 비슷한 기회가 뭐가 있는지 계속해서 모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한 게 서핑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서핑 호텔을 짓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핑 호텔이라는 것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사람들이 서핑을 하러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것이 저의 배경 설명입니다. 뭐 이것을 다 읽진 않겠지만 서핑 업계도 굉장히 큰 업계입니다. 95억 정도에 해당하는 시장이고 2032년에는 거의 170억까지로 시장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규모에 비해서는 조금 간과되는 니치 시장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서핑하는 사람들의 인구가 3,500만 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한 국가의 인구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수죠. 호주라든지 미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등 전역에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고요. 비치 호텔 마켓 역시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거의 2천억 규모에 달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 2029년에는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핑과 인도네시아일까요? 왜 사람들이 서핑을 하러 인도네시아에 올까요?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것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인도네시아에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내가 인도네시아에 가봤다, 나는 서핑하러 갔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면 서핑을 가러 갔다가 아니면 서핑을 하러 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제가 인도네시아가 정말 사람들이 서핑하러 많이 오는 곳이구나라고 알게 되고요. 골프를 하려면 스코틀랜드를 가거나 뭐 이것을 하려면 저기 간다 하는 것이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서핑의 성지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인도네시아 파도가 좋습니다. 자연 파도가 좋고 뭐 경관도 좋고 이런 것들이 인도네시아에 잘 구축되어 있고 섬의 개수도 17,000개에 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열대 기후도 굉장히 아름답고 또 뭐 수영복을 입을 때에도 적절하고 가격도 나쁘지 않고 굉장히 이제 에너제틱한 시장이고 음식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놀거리들도 많이 있고 또 사람들도 친절하고 여러 가지 문화가 함께 모이는 곳이고 또 안전하고 그리고 발리에서 거의 서울을 포함한 거의 여러 세계 주요 도시로 왔다 갔다 하는 항공편들까지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리는 여기 남쪽에 좀 동남아시아에 있는 조그만 섬인데요. 이거 전체가 인도네시아고요. 인도네시아 서쪽에서 동쪽까지 비행편으로 이동하는데 7, 8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큰 국가이고요. 저희 그 성장의 비전은 서핑 호텔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는 것이 되겠죠. 저는 많은 서퍼들이 발리에 오기 때문에 저도 발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더 많은 부지를 다른 섬에도 가지고 싶습니다. 룸버게라든지 숨발라라든지 숨바 같은 섬들에도 그런 인프라를 같이 구축을 해서 일종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발리 섬의 모양인데요. 발리에 가보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시게 되면은 알려주시고요. 제가 발리에 1년에 4달 정도 있거든요. 아무튼 여기에 보이는 것들이 서핑하기 좋은 해안가 스팟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정부가 짓고 있는 인프라 정보이고요. 뭐 새로운 고속도로와 새로운 도로와 이런 인프라를 많이 짓고 있고 그리고 발리에 정말로 많은 여행객들이 오고 있는 굉장히 큰 관광국입니다. 한 국가가 아니라 섬인데도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3번째로 몰릴 정도의 큰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포트폴리오 부동산 부지들을 저희가 그 구매를 했고요. 매입을 했고요. 제가 또 기업가로서 항상 비즈니스적인 기회가 있으면은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발전시킬까를 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부지들을 좀 보게 됐고 롬버기라든지
뭐 레이키피키라든지 하는 지역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만드는 것은 앞에 이 차트를 보시면요. 어떻게 생태계를 구축할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비즈니스를 구축할까, 어떻게 음료 사업을 구축할까를 넘어서 어떻게 더 넓은 이 생태계를 구축할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핑 커뮤니티를 먼저 구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크로스 셀링을 위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이라서 가운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한 4시 방향에 써져 있는 거 보시면 셀프 빌라 부동산 부지라고 저희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호텔 사업 같은 게 필요한 부시고, 가장 아래에 보시면 인도 XYZ SNS 채널 같은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미디어 회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올릴 수 있고요. 그런 콘텐츠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텔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커피를 마시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콘텐츠를 보고 인도 XYZ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만드는 것이 SNS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몇 개의 행사를 스폰서링을 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서핑 행사가 있으면은 이제 큰 이제 국가적인 뭐 그런 챔피언십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스폰서링을 하려고 하고, 호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유통업체들이 있습니다. 저희 뭐 함께 일하는 카페 같은 곳들이 있어서 이제 저희 부지에서 저희 프로덕트를 판매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비치클럽이라든지 이런 곳들과 또 함께 일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뭘 하려고 하는지 보시면 결국은 제가 하는 것은 생태계 구축인 것 같습니다. 인도 XYZ 브랜드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서핑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 전체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핑 모델이 굉장히 재밌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 몇 해 동안 뭐 호텔들도 리서치를 하고, 뭐 오피스도 보고, 뭐 레지던스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또 그런 상업 부동산을 저의 커리어 내내 많이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서핑 모델이 정말 가장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기 적힌 걸 제가 지금 다 말하지는 않겠지만, 뭐 구조적으로 보더라도 그 땅을 매매하는 거라든지 디자인하는 거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즐기면서 하고 있고요.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뭐 부동산 개발을 한다고 치면은 서울이라든지 LA라든지 뉴욕이라든지 하는 큰 도시를 생각을 하죠. 싱가포르라든지.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매매 거래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곳입니다. 저는 그래서 좀 서퍼들만 관심을 가지는 대신 바다가 아름다운 그런 곳에 좀 더 관심을 가집니다. 이런 곳들은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저한테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핑 업계에서 제가 이런 뭐 부지를 매입한다거나 하는 것도 다른 부동산업보다 조금 더 금전적으로 편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뭐 전 세계 도시에서 보시면은 하이 퀄리티의 뭐 대리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재 비용이 많이 들죠. 하지만 서핑 리조트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자연적인 재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대나무라든지 나무 자재라든지 뭐 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미 로컬에서 소싱이 가능한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 자재 비용에서 더 크게 감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대한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텔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비용을 한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이런 호텔들이 $200, $300 하는데, 이런 것들이 LA에서도 비슷합니다. 다른 도심지의 호텔에서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지할 수 있는 비용을 생각을 해보면 또 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이나 아니면은 건설하는 비용은 더 크게 감축할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이 센스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재밌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희는 부지를 볼 때 좀 보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바닷가를 중심으로 합니다. 호텔에서 바닷가까지 걸어서 갔다가 걸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를 봅니다.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스키랑도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뭐 비슷한 얘긴데 바다까지 5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보고요. 세 번째는 아니면 스쿠터를 타고 갈 수 있던가 아니면은 그 다음이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거리에 따라서 또 나눠져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프로덕트들을 보시면 오른쪽에 지금 이미지가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자연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테마죠. 오늘날 시장이 이런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벙갈로 스타일로도 많이 하고요. 뭐 대나무 테마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연을 재료를 살려서 건축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렴한 호텔도 많죠. 가성비 그런 호텔도 많고 뭐 중간 규모 이제 비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루에 이제 300불 넘으면은 서핑 그 시장에서는 이런 럭셔리 호텔들도 많습니다. 발리에 가시면은 울루와투에 1박당 500불에서 700불까지 청구를 하는 곳들도 있는데 방이 없어서 못 구할 정도입니다. 조금 페이지를 돌아갈게요. 서핑에 대해서 제가 또 좋아하는 점은요. 이런 호텔에 대한 큰 프로모션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뭐 쇼핑몰이 됐든 호텔이 됐든 홍보는 원래 기본적으로 필요한데요. 그런데 서핑에서는 이제 서핑하는 스폿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서퍼들이 어디를 가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좋은 파도를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스키 타는 사람들처럼 뭐 일본에 가면은 뭐 어디에서 스키를 탄다 뭐 아니면은 뭐 무슨 액티비티를 하고 싶으면은 스위스에 간다 뭐 미국에서는 뭐 콜로라도에 간다 이런 식으로 뭐 서퍼들 사이에서는 서핑을 하고 싶으면 어디에 가야 한다라는 서핑 스팟을 이미 알기 때문에 스키와 비슷하게 필요한 그 서퍼들이 몰리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주 큰 프로모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핑 스팟을 정하고 나면 그 커뮤니티 내에 로컬 호텔들을 이미 찾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핑이 또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마케팅이나 홍보에 들이는 비용이 조금 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재미있는 것 같고요. 너무 디테일하게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마지막 장만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접객업 업계에서 제가 이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업계여서 그렇기도 하고요. 부동산 플랫폼을 저희가 또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다 합해서 이제 굉장히 그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부동산 개발 업체 중과 하나와 또 일하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은 또 그리고 저의 이제 호텔에 머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컨셉을 이제 조금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런 빌라의 컨셉들은 이런 것들이고요. 이건 두 번째 컨셉의 호텔입니다.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고요. 이 간단하게 우드와 화이트를 사용한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세 번째 컨셉은 트리하우스입니다. 네 번째 컨셉은 뱀부 하우스입니다. 제가 이 빌라에 코로나 동안 9개월 동안 숙박을 했었어요. 이 부분이 거실 부분이고요. 굉장히 멋지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저희 인도 XYZ의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도전인 회사이기도 하고요. 저의 인생의 새 장이기도 합니다. 음료 회사이기도 하고 부동산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부동산 플랫폼이 되어서 모든 마케팅과 이벤트와 콘텐츠 메이킹을 우리의 부동산 부지에서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음료 산업을 이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메리트가 되는 저희의 브랜드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관련된 다른 버티커트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다음 버전의 다음 세대의 이제 그 레드불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을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블랙커피입니다. 제 테이블 앞에 블랙커피를 몇 개 가지고 왔는데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맛있는 수마트라 커피 좀 마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져온 거 요거 드셔보시고 오늘 안 드실 거면 가져가셔서 차갑게 하고서 내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칼로리밖에 안 된 무설탕입니다. 저도 매일 마시고요. 그리고 뭐 티셔츠도 있고 버킷햇이랑 이제 뭐 스티커랑 이것저것 제가 나눠드리고 싶은 것들을 조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indo.xyz 또 팔로우 하시고 이렇게 와서 이제 물건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간 내셔서 제 얘기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제가 인생의 새로운 장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 굉장히 또 제 가족 사업에서도 이제 커리어 성장을 많이 했지만 이제 이렇게 새로운 여정에서 굉장히 즐겁게 저도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펼치고 있는데 운 좋게도 이런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으면서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indo.xyz 팔로우해서 뭐 인스타그램 연락하시거나 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